중국 명리하고 이제 조선 명리의 차이. 이제 중국 명리 먼저 쓴 이유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하니까 먼저 썼는데, 우리 중국 명리 옆에 공간이 별로 없네. 그러면 이렇게 내려야 되겠다. 중국 명리와 차이는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첫 번째가 이제 중국 명리는 이제 천간 중심이에요. 천간 중심. 천간 중심에서 이제 일간이 중심이 되죠, 일간. 여기에 반해서 이제 조선 명리는 지지 중심입니다. 아주 달리, 반대라고 봐셔도 돼요. 반대로, 천간 중심과 지지 중심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차이가 크죠. 반대적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 명리는 주로 이제 그렇다고 지지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중심이라는 자체는 핵심적 요소로 본다는 개념인 거고. 그래서 중국 명리는 지지는, 그러니까 격국용신으로 보죠. 사주풀이 해석을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일간과 지지 관계를 이제 격국용신으로 해석해서 어떤 통변하는 관점으로 보는 건데, 조선명리는, 일간과 계절 관계를, 자연의 이치로 분석하죠. 물론 요 자체가 중국 명리에 이제 궁통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궁통보감이라는 관점과 요거 크게 다를 건 없는데, 기본적인 툴은 비슷한데, 해석적인 디테일에서 많이 다릅니다. 이 궁통보감의 어떤 간법, 어떤 풀이 해석적 관점과 많이 달라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천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른데, 처음부터 출발하는 간목과 을목에 대한 해석부터 다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전에도 얘기했죠. 무토와 기토. 그 다음에 임수기수.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접근법이 천간 해석이나 일간적 관점에서 자연의 기운과 연결고리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통부감을 해석하는 자체에 대한 부분과 요거 일맥 비슷한 면은 있지만, 여기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음양권 이론이거든요. 음양권 이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중국 명리는 두 번째, 그러니까 격국이라는 것과 십성으로 명과 운을 보죠. 명과 운을 십성으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조금, 격국과 십성으로 명과 운을 본다라는 거고, 여기에 반해, 조선 명리는 12신살과 12운송으로 명과 운을 본다. 이게 굉장한 차이가 큽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이게 거의 이 차이가 너무 커요. 접근하는 방향성이, 그러니까 딱 눈으로 보는 사주를 보면서 보는 각도 자체가 굉장히 큰 각도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중국 명리로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일간을 딱 놓고서 이제 이따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제 십성으로 이제 자꾸 따져보는, 체계화시키는 자체로서 해석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정제니 편제니 이 자체부터 이제 보는 거고, 조선 명리는 그게 아니라 12운성이 12신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딱 사주를 보는 눈 각도 자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초보 때는 되게 이제 중국 명리에서 신강하냐 신약하냐 요걸 또 굉장히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눈으로 처음에 그런 눈으로 자꾸 사주를 쳐다보면 그러니까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는 형태로서 사주풀이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세 번째 중국 명리는 신간과 신약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용신 잡는 것이 이제 사주통변의 핵심이 되어버립니다. 중국 명리는 신간과 신약으로 나누면서 그 다음에 용신 잡고 그 다음에 그렇죠? 용신을 잡은 이후에 이제 그걸로서 맞는 키가 돼서 사주통변의 핵심이 되는 형태인데 조선명리는 그렇지 않죠. 조선명리는 음양과 오행 이게 사주통변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중국 명리에서는 음양과 오행의 관점이 크게 적용이 안 돼요. 크게 적용이 안 돼요. 음양과 오행도 물론 적용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핵심이라는 게 주축 어떤 게 주와 부의 개념에서 중국 명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간과 신약, 용신, 뭐 십성 요 자체가 주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은 이제 보조적 역할로서 어떤 끼워넣기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되고 조선 명리에서는 십성이라는 자체도 어느 정도 어떤 개념을 갖고 가지만 사주통변의 해석의 개념, 음양과 오행이 아주 사주통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 명리는 주로 자연의 이법이죠. 자연의 이법 중심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요거는 자꾸 기계적으로, 중국명은 기계적으로 어떤, 뭐라고 그러니까, 그 틀을 잡고, 뭐, 인위적인 재단을 통해서 사주를 이제 만들어 간다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사주를 짜깁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조선명리는 있는 그대를 보는 관점으로 사주를 얘기하는 거고, 중국명리는 내가 용신을 잡는다라고 얘기하죠. 되게 여러분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신을 잡는다. 가만히 있는 사주로 용신을 왜 잡아요? 내가 왜? 근데 그 용신이 예를 들어서 사주 상담하시는 아니면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10명이서 하나 사주를 놓고 용신을 잡았을 때 똑같은 용신이 나오면 그건 관법이라는 자체가 있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10명이 용신을 잡는데 10명 똑같이 예를 들어 간목이 용신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거는 어떤 나름 일리가 있는 관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물론 10명이 아니더라도 7, 8명만 똑같은 얘기해도 굉장히 어떤 그 관법에 대한 부분, 용신에 대한 신강신약의 용신에 대한 개념에서 나름대로 인정할 만한데 10명이면 거의 10명 다 각기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2명 나눌 수도 있고요. 3명. 10명이 최소 5명 정도가 이게 용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반반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의 관법이 이제 중국 명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주 보는 사람마다 이게 용신이, 저게 용신 가지고 싸우고, 이 사주는 이게 용신인데 왜 그렇게 잡았느니, 뭐, 참 무식한다더니, 사주 공부 덜 했다는,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하는 형태로서, 이제, 내가 공부 더 많이 했니, 네가 공부 많이 했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중국 명리의 한계이고,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그 사주를 내 방식으로 재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공부한 방식으로 사주를 놓고 내 방식으로 사주를 짜깁게 합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명리는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명리의 학문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주를 본다라는 거는 정말 어설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책을 버린 이유가, 버렸다라는 건 이제 머릿속에서 지웠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물론 100% 지웠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쓸만한 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 자체를 이동을 했죠. 조선명리 쪽으로. 조선명리 개념이 아까 얘기한 음양과 오행, 계절학의 관점, 뭐 이런 관점, 자연의 이치 중심으로 이제 사주를 풀어가는 쪽으로 제가 다시 재정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제 저는 제 바람은 이거예요. 제 바람은 사실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이제 이 조선 명리가 이제 사라지게 된 계기가 있죠. 조선 시대 때부터 조선 시대 물론 그 이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조선 시대에 뜬금없이 나타난 건 아니겠죠. 뭐 신라 시대, 고려 시대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현대에 와서 사라지게 된 이유가 중국 명리만 남고 조선 명리가 사라진 이유가 이제 일제시대 때 얘기를 하죠. 최근에는 일제시대 때의 어떤 일본인들이 이제 어떤 그런, 일종의 말살한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거 공부나 모든 부분들을 다 자기 나라로 다 학술적인 책이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기도 했고요. 남아있는 책들은. 근데 그 이전에 조선 명리가 또 나름 핍박을 받게 된 계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능한 일종의 이제 사주 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주로 이제 뭐라고 그래, 사주 잘 보시는 분들은 결국 나중에 유명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제거당했습니다. 제거를 당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뭐,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 조선시대 때 있었던 얘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조선시대 때는 보면 당파 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론, 소론, 뭐, 이래가지고 그 파벌 싸움이 굉장히 심했죠. 그죠? 그래서 그 파벌 싸움이 1, 2년 한 게 아니고, 그 몇십 년간 그야말로 권력 다툼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죠. 그래서 이 경쟁이라는 자체가 그럼 내가 죽으면 네가 살고, 네가 죽으면 내가 살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권력 다툼의 세계에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제 운 보는 거였고요. 이제 운 보는 것도 였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 어느 대감님 집의 자녀가, 이제, 되게 보면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자녀가, 이제 누가, 결혼해서, 대감님 집에 이제 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그러면, 그 애 난 시간을 딱 봐가지고 날짜와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주 잘 보는 분에게 가서 그 대감님 집에 이제 손자라고 해야 되나? 자녀를, 애를 이제 사주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애가, 아주 유능하다. 굉장히 사주가 좋다. 앞으로 이놈이, 어떤 벼슬을 통해서 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녀다라고 하면요, 지도새도 모르게 밤에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제거를 했죠. 누구 하인을 시켜서 독약을 넣던 어떤 방법이 통해서라도 그 애를 죽이는 일을 했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사주 보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었죠. 그 정도로 물론 이제 중국 명리라는 부분으로 그런 관점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중국 명리로 볼 수 없는 아주 대단한 능력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선시대에 그런 사주학자들이 좀 많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조선시대 때 명리감이라고 그래요. 궁중에서도 그 명리의 그러니까 시험을 치러서 명리감 그래가지고 벼슬자리가 있었어요. 명리를 공부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조선 명리는 아주 그 중국 명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한 어떤 그 관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제거를 당하는 거죠. 지도사도 또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알게 되냐, 이렇게 다 소문이라는 게 퍼지잖아요. 누가 잘 본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거당하는, 그런 일들이 조선시대 때 있다 보니까 그런 비급들이 이제 몰래 이제 비급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비급들이 결국 그 사람이 죽으면 또 사장되고 나름대로 이제 가족들에 의해서 전수되는 과정에서 전수해 왔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일제시대 때 완전히 다 사라진 거죠. 네, 말살된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제가 이제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꼭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 조선 명리학의 뿌리를 최소한이라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자꾸 하셨습니다. 박이루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박이루 선생님이 조선 명리학의 근간, 뿌리를 나름대로 정립해서 가지고 계셨던 분이세요.
어떤 식으로든. 그분은, 제가 뭐 직접적인 스승님은 아니니까, 책으로, 비서로서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그분께서 유작이신데,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아니고, 출판에서 나온 책이 아니고요. 그분이 손필로 적어서 계속 내려오던 책이 있어요. 그래가 어떻게 우연히 그 책을 접하게 돼서, 입수하게 돼가지고, 그 책 가지고 제가 연구를 했죠. 연구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을 모르던 분, 제가 초보 때, 그러니까 중국 명리학을 공부하던 시절, 그러니까 초보 때죠. 그분 모르던 건 아니었어요. 알았죠. 박일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 내가 중국 명리학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박일호 선생님을 굉장히 무시했죠. 저런 게 어떻게 학문이냐. 저런 게 어떻게 사주지.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선생님을,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이렇게 좀 비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학문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내가 내 눈으로, 그러니까 내 능력만큼 보이는 거지, 내 능력 이상으로 보이는 거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준이 떨어진 상태, 초보 때 수준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사람을 평가했던 거죠. 그래서 위에서는 밑을 내려다보지만 절대 아래에서는 위를 볼 수가 없어요. 보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를 봐도 다 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어떤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초보 때도 박일호 선생님을 알고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 강의 아니라 이제 수강생, 그러니까 이제 문화 강의 할 때, 수강생 문화 강의 할 때 저는 반드시 박일호 선생님에 대한 칭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박일호 선생님의 위대함을 제가 계속, 저는 얼굴 한번 뵌 적도 없고 그런데 책으로서 뵀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분의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면서 어떤 강의를 했었고요. 또 한 분, 두 분인데, 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스님이셨던 분인데, 이제 음양권 이론을 재정립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창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나름, 일종의 이제 구전되어 오던 부분들을 정립하신 부분도 있고, 스스로 이게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에 의해서 정립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천간과 지지, 특히 자담 김현 선생님이신데, 자담 김현 선생님은 스님이신데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를게요. 스님인데, 천간에 대한 해석이 우주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정말 기가 막히게 정립을 해놨어요. 그 기가 막히게 정립을 했다라는 거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다단하게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원래 진리는 아주 쉽고 간단한 게 진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담 김현 선생님은 천간과 지지에 대한 정립을 기가 막히게 정립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조선 명리학의 근간이다. 그게 자연의 이치라는 관점에서 정립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두 개를, 근데 박일호 선생님은 이제 지지 중심으로 조선 명리학을 일종의 이제 뭐라고 그러죠? 보존 뭐라고 그러나요? 보존해 오셨었고, 자담 김현 선생님, 물론 천간과 지지 다 하셨지만, 천간의 개념이 너무 명확하게 정립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천간과 지지를 두 분의 깨달음을 제가 이렇게 취합을 해서 재정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시대 때는 그 두 분의 관점이 이미 그때 해석이 이루어졌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립을 했던, 그래서 개인 강의, 그러니까 문화 강의 때, 그러니까 제 수강생 제자 강의 때 모든 걸 제가 이제 정립해서 오픈을 했죠. 근데 이제 사실 사주는 고급이 따로 있고 초급이 따로 있고 중급이 따로 있고 고급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고급, 중급, 저급, 초급 이런 거 없어요. 사주학은 그냥 고급이 초급이고 초급이 고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방식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첫 번째 주제 강의, 두 번째 주제 강의, 세 번째 주제 강의, 이런 관점으로 제가 강의를 했고요. 3년, 4년, 되게 이제 매년 그렇게 강의를 해왔는데, 작년과 올해부터는 이제 개인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개인 지도만 하고 있고, 뭐 수강생 모집해서 강의하는 거는 이제 여러 명 놓고 하는 강의는 제가 이제 단절을 했고요. 이제 개인 강의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제 강의, 첫 번째 주 강의, 두 번째, 세 번째 주 강의,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게 뭐 초급이니 중급이니 고급이니, 이거는 중급 방식의 개념이고, 의미 없는 나눔이죠. 나누는 거죠.